얼마 전 출근한 남편이 사진을 한 장 보냈다. 10년 넘게 딴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잔뜩 들어와 있었다. 요즘 급발진 사고 영상을 종종 봤던 터라 덜컥 겁이 났다. 우리 차도 고장나면 어쩌지? 당장 바꿔야 하나?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. 가계부 한켠에 새 차 구입 항목을 추가해본다. 결혼 후 2년 정도 가계부를 매달 열심히 쓰면서 연말 결산까지 냈는데 며칠을 안 쓰고 밀린 것이 몇 달이 되고 결국 그 뒤로 쭉 손을 놓게 되었다. 가계부 없이 사는 동안 명품백을 산 것도 아닌데 아이들 교육에 수백을 쓴 것도 아닌데 해외여행을 간 것도 아닌데 통장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돈은 계속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었다. 보다는 핑계도 있었지만 가계부를 쓰지 않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가계부를 써도 돈이 모이지 않았다는 것이다. 돈은 쓰고 싶은 대로 쓰면서 기록만 남기는 상황에 내가 이걸 왜 쓰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다. 또 카드 할인 혜택을 받고자 남편이 카드 개수를 늘리고 추가되는 소비 항목에 가계부 형태도 단순하지 못했다.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복잡한 구조의 가계부는 내게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숙제거리가 되고 말았다. 새해가 되며 몇 가지 계획을 세우듯 올해 계획 중 하나는 다시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이다. 풍족하게 쓰는 것도 아닌데 늘 돈에 쪼들리며 아등바등 불안하게 살고 있었다. 당장 차를 바꿔야 한다면, 아이들 배움에 큰 돈이 필요하다면, 내가 아파 병원비가 필요하다면, 남편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, 당장 이번 달 카드값만 걱정했지 더 큰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한 준비는 없었다. 저축은 몇 프로를 하고 있는지, 보험료는 얼마나 차지하는지, 매달 드는 주유비는 얼마인지, 늘어가는 아이들 학원비, 식비는 감당 가능한지, 배달 음식을 줄이면 얼마를 절약할 수 있을지 적어봐야 알 수 있었다.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, 남들은 돈을 어떻게 모으는지, 돈 버는 법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시간도 가져본다. 어떤 날은 냉장고 파먹기도 해보고, 어떤 날은 무지출 데이도 만들어서 돈 안 쓰고도 잘 지낼 수 있는 하루도 궁리해본다. 결국 내가 가계부를 다시 쓰게 된 이유는 돈 버는 일과 쓰는 일을 계획하고 건강하고 합리적 소비를 하는 것. 돈에 끌려다니지 말고 돈을 관리하자는 것이다. 죽을 때까지 100억을 가진 부자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나에게 있는 한 푼의 돈을 내가 꼭 써야 할 곳에 잘 쓰는 사람이 되기 위해 가계부를 쓴다. 더 잘 살기 위해 오늘도 가계부와 씨름을 한다.